피디님들은 왜 사주를 보고 싶어 하세요? 내 인생을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살아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돈을 뭐 어떻게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 때문에 사주를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사주를 알고 싶다기보단 내 인생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사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쉽고 재밌게 알아갈 수 있게 그 개념을 하나하나 오늘 짚어드릴 겁니다. 다음 질문은 시중에 어플이나 사이트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어떤 어플을 써야 되는지도 헷갈릴 것 같아요. 원래 자기 생일 가지고 만세력이란 책을 통해서 사주를 산출하거든요. 그래야 사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플이란 게 있어서 산출법을 몰라도 어플에다가 자기 생년월일 정보만 치면은 산출이 돼서 나오거든요. 유료 어플이 있고 무료 어플이 있긴 한데 유료 어플이 사실 좋기는 해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쓰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무료 어플 아무거나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 뭐 찝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난하게 무료 어플 중에 원광만세력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쓰시라고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혹시 뭘까요? 사실 그게 무난하다기보다 무료 어플이 다 거기서 어긴데 제가 처음으로 써봤던 거거든요. 아, 선생님이 처음으로 써봤어요? 아니 근데 뭘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무료 어플은 다 그 수준입니다. 다. 혹시 원광만세력하고 선생님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무슨 원광대 총장도 아니고 뭐 이해관계 있으면은 제가 어플 만들어 송재우 만세력 이 얘기를 하겠죠. 뭐 보면. 나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나 이거 알아야 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시를 꼭 알아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주가 4가지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 시점이 태어난 년, 월, 일, 시간이잖아요. 이거를 이 동양적인 기호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시를 모른다는 건 년, 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아니라 사실 3주죠. 3주. 3주만으로도 그 사람을 분석하고 예측이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제약은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세력에 내 정보를 막 입력하고 할 때 평달 윤달 체크 요게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평달 윤달이란 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는 음력으로 삶을 논했거든요. 평달 윤달은요 사실 양력 개념이 아니라 음력 개념이에요. 양력이라는 거는 1년이 365일이에요. 말 그대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근데 음력이라는 거는 태양이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매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력으로 하면 1년이 365일이 안 나와요. 그럼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갭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나온 게 윤달이란 개념이에요. 보통 어르신들이 막 3년에 한 번, 뭐 4년에 한 번 그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19년 동안 7번 옵니다. 요새 사람들은 다 병원에서 출생하다 보니까 다 양력생일 낳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일부 음력생일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음력 중에서도 윤달이 걸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4월이라도 그냥 4월 있고 윤 4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주를 해석하는 역학인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플도 똑같아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자기 언제 태어났냐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할 거 없이 그냥 저 양력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핸드폰을 지금 책상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디님, 그렇죠. 제가 아니면 어디가 돈 내고 또 사주 봐야 될 텐데. 돈을 떠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사주 봐야죠. 보더라도 암한테나 보면 안 되죠. 오늘은 특별히 피디님의 사주를 가지고 이걸 교보제로 써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주를 입력을 해봤는데 한자도 너무 많고 뭔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거든요. 어디서부터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한자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명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겁먹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자 모르면 사주 못 보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명리에서 쓰인 한자는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22자밖에 안 돼요. 용어적인 걸로 따지면 더 많긴 한데 꼭 필요한 필수 한자는 그러니까 22자는 알파벳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호로 받아들이세요. 한자가 아니라 기호예요. 한자가 맞는데 그 한자 자체가 기호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기호는 의미적인 게 있어요. 글자 자체의 의미가 있고 글자 간의 관계에서의 의미가 있어요. 글자 자체의 의미는요 그 사람 본질을 보는 거고요. 어떤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이 있고 뭘 좋아하고 관계도는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지, 어떤 인연이 올 건지, 이런 관계적인 걸 보는 거예요. 인생 두 가지잖아요. 사주가 말 그대로 4개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주라는 건 내가 좋은 집에서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주의 등급이 좋은 사주일수록 내 삶에서 얻어간 이점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사주의 등급이 낮을수록 거기에서 겪는 고생이 많은 거예요. 말씀 중에 그 기둥 있잖아요. 요거마다 뭔가 뜻하는 바가 그럼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사주 8글자는 뭘 환산한 거죠? 내가 태어난 시점이잖아요. 사주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년, 월, 일시라는 거는 이 시간의 흐름이 좁혀져 가는 거잖아요. 년이 제일 크고 월, 일시 이런 식으로. 년이라는 거 자체가 시간적으로 말하면 내 과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월 지나면서 가까운 과거가 되고 일이 현재가 되는 거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시는 오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는 시기인 겁니다. 공간적으로 보자면은 년, 월은 공용 공간이에요.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럼 회사에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년이나 월, 특히 월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맞았어요. 그럼 나만 힘들어지나요? 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지겠죠. 월이라는 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일시는 개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쓰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월하고 일시하고는 그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각각의 연월 일시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오는 흐름이고, 동시에 공간이 공용 공간에서 개인 공간으로 이어져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나눠져 있는 것도 지금 이 행이 있는 거잖아요. 천간, 지지 차이가 있죠. 사주가 8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팔자라고 합니다. 4가지 기둥이라서 사주 8글자에서 팔자. 근데 그 중에서 위아래로 나눠보면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위에서 쓰이는 한자가 있고 밑에서 쓰이는 한자가 달라요. 의미도 다릅니다. 일단 위에서 쓰이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해요. 원래 간인데 그러니까 하늘 천자 써서 위에 있잖아요. 밑에는 지인데 지지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 있잖아요. 땅지자 써가지고 이렇게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그래서 천간이 뭐라고? 천간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워딩을 만들어 봤어요. 와닿게. 천간은 넌 뭘 잘할 수 있는데, 넌 뭘 좋아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넌 뭘 못하는데, 넌 뭘 싫어하는데도 알 수 있겠죠. 그걸 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재능적인 게 되겠죠. 성격도 되겠죠. 그걸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천간이에요. 지지라는 건요, 그 사람이 겪는 상황이고 그 사람이 받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천간 자체가 당신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걸 본다면은 지지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있느냐.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을 잘한다고 해서 인정을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천간이 구조가 좋은데 지지가 구조가 안 좋으면은 실력은 좋은데 실력만큼 지금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천간의 구조가 좋지가 않은데 지지가 뭔가 구조가 좋다? 그거는 내 실력에 비해서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일단 이 정도 개념만 알아도 위에 있는 글자, 아래에 있는 글자가 뭘 뜻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추가하자면 이 사주 8글자는 다 동등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천간에서 가장 핵심은 일간이라고 해서 일에 있는 천간이에요. 지지의 가장 핵심은 월지라고 해서 월에 있는 지지예요. 이게 사주 8글자의 핵심 코어예요. 나머지 6글자는 이 2글자 일간과 월지를 보조적으로 설명하고 구체화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한자들이 또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색깔이 다른 게 의미하는 것도 뭔지. 알록달록하죠? 네. 이게 보통.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색상만 볼 줄 알면은 사주를 볼 수 있다. 이게 우리 사주를 분석하는 기법 중에 하나 오행이라고 있어요. 오행에도 색상이 부여가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파란색이나 녹색은 목이에요. 빨간색은 화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토고 하얀색이 금이고 검은색이 수예요. 목화토금수가 그렇게 색상별로 모든 만세력이 그렇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오행이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목은 재능적으로 보자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은 목을 따라갈 오행이 없습니다. 성품적으로 보면 사람을 좋아하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목이 있다는 것 자체 일단 사교성이 담보가 돼 있는 거예요. 놀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거예요.
화 자체의 재능이 그 사람의 홍보나 인지도를 올리는 데서 굉장히 강점이 커요. 코딱지만한 것도 이따만하게 불리는 능력이 있는 게 화의 능력이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 긍정 마인드로서 흥행의 중심이 되는 게 화가 되는 거예요. 토라는 거는 뭐 흙이 아니에요. 음도 양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본 대중성과 포용성인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더라도 고객층도 되게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어때요? 중재 능력이 좋아요. 누구의 편에 들지 않기 때문에 형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금의 재능이라면은 괴물 같은 기계적인 완성도. 뭘 하더라도 금이 하면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이거든요. 다른 거 다 빼고 본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는 사람을 대할 때 살갑지가 않아요. 친절하지 않고 그런 게 좀 대인관계에서 많이 불리하기는 하죠. MBTI로 말하면 금이라는 건 딱 T예요. 마지막으로 수는요. 수 자체의 능력이 은폐 능력이 좋아. 이미 벌어진 것도 수습을 하는, 음질을 지향하고 물밑 작업을 잘하는 거죠. 최고를 지향한 건 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신중하고 지적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질과 재능이 있어요. 단점도 있긴 한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특성을 오행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뭔가 말대로 적혀있는 지금 제 사주를 보면은 저는 흙하고 보니까 나무 이렇게가 많은 건가요? 오늘 보시는 분들이 왕초보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냥 2개 이상이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뭐 목이 3개고 파란색이 목이잖아요. 네. 노란색이 토니까 토가 3개고 목과 토가 많은 사주고 그리고 수하고 금은 많지는 않아요. 존재를 하는 거고. 근데 많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아까 전에 재능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그 기질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 선명한 게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오행에 대해서 이미지는 바로바로 오는데 뭐 편제, 비견 이런 말들에서 일단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아, 전문 용어가 오면 머리가 아프죠. 이건 사실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거든요. 오행 자체가 재능이면 십시는 재능을 쓰는 방법론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좋다 이거 재능이에요? 근데 그 머리가 좋은 걸로 강의를 할 건지 사기를 칠 건지 아니면 장사를 할 건지 이건 쓰임이잖아요. 그래서 십신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성취를 알 수 있어요. 종류가 그러면 다양하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 거를 봤을 때는 보이는 것들만 보여가지고 십신, 십성 똑같은 말이거든요. 10개의 관계도란 소리예요. 비견겁재, 뭐 십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인. 그러니까 어떤 사주든 10가지의 관계도가 있어요. 오행과 마찬가지로 특정 십신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있는데 적은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특정 십신이 많다는 거는 이미 습관화가 돼 있다는 거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 이상으로 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십신이 종류도 많고 이거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사주의 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게다가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십신이라는 건 이런 의미이다. 사주의 십신으로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대성공하신 거예요. 차후 십신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주 명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 사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만세력을 통해서 내 사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개념적인 걸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한 개념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주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꿀팁입니다. PD님께서 자신의 사주를 보여주면서까지 상급 사주입니다. 좋은 사주예요. 기분 좋네요. 그렇다고 결점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사주 명리학이란 게 그럼 우리 인간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전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사주는 그 사람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는 학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소리예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주란 결국 그 사람의 쓸모를 찾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면 특정 부분에선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선 쓸모가 얼마든지 클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삶에서 좌절을 하고 계세요. 특히나 뭐 취직이 안 된다, 돈을 못 번다. 근데 사람이란 건 가능성이 참 다양한 거고요. 그 다양한 가능성이 각자의 사주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를 통해서 내 가능성을 찾아보시면서 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이다. 또 내 한계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거는 깨끗하게 단념을 해야겠다. 그런 가능성과 한계를 각자 판단해 보시면 본인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주 한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한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주 한입의 송재호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